이번 달 말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팜스빌 상장 이후 엔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뒤로도 K&J, 캐리소프트, 롯데리츠, 티라유텍 등 경쟁률이 강한 종목들이 줄지어 상장합니다. 11월도 상장을 앞둔 종목이 정말 많은데 이 종목들을 최대한 뻥튀기 시켜서 팔아 먹으려면 이번 달에 상장하는 종목 중 어느 한 개가 스타트를 한번 제대로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이 라운피플 뒤에 바로 상장한 팜스빌의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엔바이오니아는 환경소재 및 첨단 복합소재 전문기업인데 희망 공모가액이 8,200원에서 1,300원, 확정 공모가가 8,2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쟁률이 910대 1, 기관의 경쟁률이 425대 1. 시장에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업종이고 경쟁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수요 예측에서 확정 공모가가 8,200원에 확정이 되었지만 오히려 잘 된 겁니다. 1,300원에 상장되는 것보다 차라리 8,200원에 상장을 시켜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742만 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이 전체 물량 중에 50%가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 50% 되는 물량 중에 구주주의 물량이 260만 주, 약 35%. 기간에 하격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기관들은 첫날에 팔고 도망갈 것이고 이 구주주들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종목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첫날 시초가입니다. 신규주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날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엔바이오니아도 과연 시초가가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전에 상장한 팜스빌이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0%에 상장을 했습니다. 장시작 1분 전쯤에 한 5%에서 10% 정도였는데 이게 장시작 1분 전을 앞두고 서로 체결되겠다고 매수세가 몰려서 20%나 뻥튀기 되어서 상장을 했습니다. 이 팜스빌이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고 많은 분들이 품절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고 구주주의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없고 유통 물량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 물량이 작은 상태에서 이 종목을 이끌어줄 주포가 들어와야 되는데 유통 물량이 작다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품절주니까 오르겠지. 뭐 주식 수가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통 물량이 20%든 10%든 그 물량을 전부 개인 투자자가 받는다면은 주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신규 상장은 무조건 주포가 있어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 영향으로 잠깐 반짝할 수 있겠지만 기관들의 폭탄 매도와 그리고 단타 물량들 때문에 제대로 된 주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팜스빌 대응 방법은 이제는 이런 종목의 대응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주가가 내릴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오를 때 올라서 이 음봉의 몸통을 전부 회복해 주거나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위에 있을 때 못해도 종가 기준으로 이 몸통 위에는 있어야지 이 종목이 앞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경우에 아니면 뭐 시간에 거래 오르던가 아니면 장중에 잠깐 오르던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라운피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간에 거래에서 7%까지 오르다가 거의 5%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시장도 17%까지 오를 만큼 거래량도 둘째 날보다 많이 터졌고 상당한 힘을 보여주었지만 이 상승폭을 유지 못한 채 이런 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거래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상승한 자리를 유지시켜 주지 못하고선 마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라운피플이 오늘 종가가 한 16,000원 정도였으면은 그 이상이었으면은 종가 베팅으로도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이 상승분을 유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규 시장에서 올려놓지 않고 장 마감하자마자 이 15만 주 개인들한테 전시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 험매수 걸고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합니다. 험매수로 오른 종목은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그 다음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100%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상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 종목은 그 다음날 잘 될 확률이 적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라닉스도 시간의 거래에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때 핫했다가 그리고 이 시초가 갭상승하는 날 이때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와서 라닉스도 이날 갭상승 7%로 시작을 해서 25%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줍니다. 운이 좋아야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지. 운이 나쁘면은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장대 음봉으로 꺾이면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닉스가 하루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가 여기서 또 떨어지는 이런 봉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나오면서 이날도 시초가가 10%로 시작을 했습니다. 패턴이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이 라운피플은 라닉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라닉스 예전에 대응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해야지 그 뒤로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올리는 척만 하다가 내려가고 또 올리는 척 하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흐른다면 고점을 언제 뚫어줄지도 모르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상태의 가격을 유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 이 저점을 깨고선 7,000원대로도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닉스를 대응하려면 종가 기준으로 최소한 10,000원을 지켜줘야지 그 뒤부터는 정말 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운피플도 똑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종가 기준으로 적어도 이봉, 신고가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 16,000원 근처 봉을 좀 지켜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마감한다면 뭐 우상향 할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일단 훌륭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거래로 라닉스처럼 고점에 다 해먹고 나간다면은 주가가 또 장기간 동안 반등을 못한 상태에서 시장 소외주가 되거나 고점을 뚫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팜스빌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지만 역시나 이 신규주는 첫날의 양봉이 아니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진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시초가에 약간 매수하고 분할 매수로 좀 주가가 오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합니다. 아니면 VI가 걸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시초가에 1,000만원 넣어놓고 주가가 좀 더 오르면은 2,000~3,000만원씩 추가 매수로 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시초가 매수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첫날에 이런 식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것. 말 그대로 도박이고 주가가 어차피 오른다 하더라도 늦게 잡는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처음에 VI가 걸리고 이렇게 상승할 때 VI가 걸리고 이 VI 걸린 가격만 유지시켜주면은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옵니다.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높은 확률로 먹을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첫날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그 상승 추세를 유지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팜스빌도 첫날에 양봉이 떴고 라운피플도 이 가격을 지켜줘야 되겠고 팜스빌도 첫날에 이렇게 음봉이 떴지만 다시 양봉이 뜨면서 이 몸통만 잡아먹는 그런 양봉이 나온다면은 그때 들어가도 먹을 자리는 충분히 생깁니다. 엔바이오니아 오히려 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팜스빌이 만약 오늘 급등을 했다면
N바이오니아도 당연히 경쟁률 때문에 시초가에 너도 나도 몰리면서 이 공모가 8,200원에서 뭐 적어도 한 11,000원, 12,000원 뭐 그 이상 뻥튀기가 될 수도 있고 차라리 잘 된 것입니다. N바이오니아는 시가총액이 일단 낮고선 뭐 공모가 근처에서만 상장을 해준다면 충분히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세력이 이런 종목들 좋아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이 신규 상장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산 솔루스나 요즘에 핫한 종목들이 이런 것들 있죠. 두산 퓨어셀, 두산 솔루스, 뭐 HLB, 신라젠 이렇게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팜스빌이 찬밥 심세였고 저는 N바이오니아를 역시나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만 매매를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매매하는 것은 아무래도 요즘에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좋은 종목이 많고 예전같이 시장이 좀 답답하고 폭락장이었으면 신규 상장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선 시초가에도 좋은 조건이 있다면 좀 넣어 볼 텐데 요즘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상장하는 날에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양봉이 뜬다 아니면은 VI에 이 신규 상장이 걸린다 이러면 그때부터 매수 포인트를 찾아 나가면 됩니다. N바이오니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 시장에서 신규주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1조가 터지는 종목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가 이 신라젠과 헬릭스미스에 전부 몰려 있습니다. 수급만 대충 보더라도 그리고 거래대금 한번 보시면은 거래대금 있죠. 코스닥 오늘 6조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3조 초반대가 나오는데 오늘 하루만 6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에 몰려있는 상태이고 이 N바이오니아에 차라리 시초가에 뻥튀기가 되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전부 여기에 쏠려 있다면 이 종목은 또 쥐도새도 모르게 라운피플처럼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라운피플이 첫날에 상한가를 갖고 이거는 청약 경쟁률이 2대1인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경쟁률이 2대1인 종목이 거래대금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고 순위권을 보면 라운피플이 12위입니다. 첫날에 뻥튀기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첫 번째 VI가 걸려서 풀린 뒤에 그 VI 가격을 유지시켜 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